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제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허리팡 부총리를 만나면서 세 번이나 허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한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화권에서는 이런 인사를 쥐꽁이라고 합니다. 쥐꽁이란 단어는 제갈량의 출사표에 쥐꽁 진취 서얼 허위란 문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몸을 굽혀 충성하면 죽어서나 끝난다는 말입니다. 세계를 돈으로 쥐락펴락한다는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부총리급에게 세 번이나 허리를 굽히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제넛 옐런은 국무원 총리 리창은 만났지만 시진핑은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전 백악관 스텝인 브래들리 블레이크먼은 미국 관리가 절대 저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넛 옐런이 높은 사람에게 불려간 것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프로토콜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제넛 옐런을 보냈지만 중국은 대놓고 미국을 무시했습니다. 옐런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중국은 군함과 전투기를 동원해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제넛 옐런 정도급의 인사가 방문했을 정도면 중국은 초청 형식을 취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온다고 하니 대화를 해서 받아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제넛 옐런의 방중은 얻어낸 것 없이 미국의 체면만 구겨진 이벤트였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케이스가 러시아 상원 의원이자 연방위원회 위원장인 발렌티나 마트비엔코의 방중입니다. 시진핑이 직접 맞았습니다. 시진핑은 왕이 등을 대동한 회담에서 양국 간 유대 강화와 공동의 다국적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계속 러시아와 함께 혁신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촉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 같은 다국적 기구 내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원도 푸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면서 러중 관계가 최근 몇 년 동안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모스크바는 중국의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호적 어깨에 의지할 수 있으며 중국을 책임감 있고 진지한 국가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는 우크라이나 흐멜니츠키 태생입니다. 이름이 코로 끝나면 모두 우크라이나계입니다. 마트비엔코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사를 지낸 행정통입니다. 알레이 바루사 행사가 활기를 띈 것도 그녀의 업적입니다. 또 여러 나라 대사도 거쳐 외교에도 능숙합니다. 경력이 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 푸틴 대통령의 맹우이기도 합니다. 러중 양국은 7월 7일 러중 북극 항로 전기 컨테이너선을 출범시켰습니다. 중국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싣고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을 출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북극 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항로보다 거리와 시간 면에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해 베링해를 거쳐 상하이에 도달하는 거리는 7,981해리에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로테르담에서 수에즈 운하, 말라카 해협을 거치는 기존 항로는 1,380해리에 36일이 걸립니다. 또 7월 5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호위함 2척이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7일간의 우호 방문입니다. 7일간의 기항이 끝나면 러중 양국 해군은 편대 항해를 실시하면서 통신, 해상 구조 등 연합훈련도 실시합니다. 러시아 해군 참모총장도 중국을 방문해 리쌍후 중국 국방장관과 만난 뒤 조선소를 참관했습니다. 중국은 근 10년 동안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면서 호위함, 구축함을 만두를 빚어서 뜨거운 물에 담그듯 대량으로 진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심 러시아가 054급 호위함을 구매해줬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중국의 군함 건조 실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중화 이지스라고 부르면서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성능은 믿거나 말거나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물량전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찍어내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같은 러시아, 중국의 밀착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중국이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 중국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소리는 다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한편 러시아가 중국의 극동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개방하자 이를 두고 러시아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고 편한 대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영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극동군구 제36, 제5 집단군을 빼냈다면서 중국이 옛 영토를 수박할 절호의 기회라는 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연해주나 극동 지역을 수복해야 할 옛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옛날 아편전쟁을 벌이고 청나라를 침략한 영국이 왜 떠들고 있는지 중국은 그 저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집단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대리전을 벌이고 경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여 러시아를 쪼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붕괴시킨 다음 목표는 중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중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러시아를 분할해 먹겠다는 영국의 망상은 우크라이나와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이 보여주는 지도에도 그런 망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러시아 분할계획 지도 오른편 극동은 K라는 이니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타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집단 서방에 가담해 무주 공천이 된 극동 지역을 노리면 차지할 수도 있다는 심리전입니다. 집단 서방은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먼 미래에 러중 양국이 경쟁 관계가 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순망치안의 관계라 굳게 뭉친 상태입니다. 중국은 집단 서방이 러시아와 중국을 순차적으로 제거한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